죽음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스승이죠. 당신은 어떤 삶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평생을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단 하나의 진실. 그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본 적 있나요? 그 질문 하나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내일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무엇을 가장 후회할 것 같으신가요? 이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 떠올려 보지만 선뜻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언젠가는 찾아올 걸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가곤 하죠. 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죽음 자체가 아니라 준비하지 못한 채로 맞이하는 삶의 끝 아닐까요? 얼마 전 87세 김정구 씨는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온 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 강인했던 친구였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가족들은 고인이 남긴 말이나 뜻을 알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김 씨는 장례식장에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내가 떠난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기억될까? 내가 남긴 건 무엇일까? 그날 밤 김정구 씨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가족들과의 추억을 하나씩 정리하고 미뤄뒀던 유서를 작성하며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가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편지로 남기기 시작했죠. 그는 이 모든 과정이 단지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멀리하려 하지만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남은 시간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평온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죽음을 준비하며 삶을 새롭게 바라본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줄 6가지 지혜를 나눌 겁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누구보다 빨리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들의 경험과 그들이 발견한 새로운 삶의 가치를 함께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분명 여러분께도 특별한 시선과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을 단순히 피할 수 없는 끝이 아닌 남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하나의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나는 죽음이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도망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75세의 한 어르신이 임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털어놓은 고백입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부터 죽음이라는 단어조차 마주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종체험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됐어요.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는 단지 삶의 끝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더 충실히 살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실천과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온 뒤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떠난다면 내 삶은 어떻게 기억될까? 내가 남긴 건 무엇일까? 이 질문이 그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가족들과의 추억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편지로 남겼습니다.
내가 준비할수록 남은 시간도 더 풍요로워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떠난 뒤 가족들이 나를 기억하며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단지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삶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여성은 임종 체험을 통해 스스로의 장례식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작은 관 속에 누워 생전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렇게 망설였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주저했던 일들, 미뤄왔던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겠다고요. 체험 후 그녀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과정을 통해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는 엔딩 노트 문화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엔딩 노트는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기록물로 재산 분배하고 싶은 말, 생전의 추억 등을 담습니다. 내가 떠난 뒤 남겨질 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했을 뿐인데 정작 내가 더 평안해졌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방식은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남겨질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지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 이상입니다. 한 어르신은 자녀들과 함께 자신의 장래 계획을 이야기하며 웃고 울었던 시간을 떠올립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대화가 없었다면 제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사랑을 나누고 남겨질 이들에게 더 많은 기억을 남기는 과정은 단지 준비를 넘어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현대 장례 문화도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엄숙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악을 틀고 즐겨 먹던 음식을 나누며 그의 삶을 기리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삶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삶의 무게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는 두려움을 넘어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지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 현재를 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끝에서 진정 후회 없는 순간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부터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삶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0살이 되고 보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새롭게 깨닫게 돼요. 예전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제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 말은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최근 삶의 방향을 되찾은 이정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바쁘게 살아가느라 평범한 순간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지만 몸이 불편해지면서 비로소 삶의 작고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느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햇살이 비치는 아침 창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녀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과 목표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88세의 박민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땐 가족들과의 밥 한 끼가 그저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행복이었던 거죠. 박민수 씨는 최근 가족들과 함께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그는 웃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사진 속에 나는 바빴지만 사실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는 이후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더 자주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들은 과거에 행복했던 날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현재를 더 감사히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78세의 최영자 씨는 손녀와의 산책 중 작은 꽃을 보고 발길을 멈췄습니다. 저렇게 작은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예전엔 이런 걸 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손녀는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의 사진을 찍었고 집에 돌아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속에서 제일 행복해 보여요. 그날 이후 최영자 씨는 매일 산책을 나가며 작은 꽃과 나무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발견하는 작은 것들이 삶의 기쁨이 돼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됐어요. 소소한 순간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거나 떠올리는 습관은 삶의 행복도를 크게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사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감을 완화하며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박수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숙면을 돕는 등 우리 몸에도 이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83세 김영애 씨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처음엔 감사할 일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뭐가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것들만 떠올랐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적어나가면서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느껴지는 바람, 자녀들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순간 뜨거운 차 한 잔의 여유까지. 이런 것들이 내 삶의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감사일기는 김영애 씨에게 단순한 습관이 아닌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감사일기의 좋은 점은 단순히 감정적 위안을 주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당연시 여겼던 일상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게 돕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록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큰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적어둔 감사의 순간들이 다시 떠오를 때 그 순간들은 또 한 번 우리를 미소 짓게 하고 삶의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삶의 의미를 되찾고 소중함을 느끼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감사했던 순간을 적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평소에 지나쳤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잠시라도 느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하루를 나아가 삶 전체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삶은 매일 우리에게 작고 소중한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을 발견하고 즐기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이제 도전과 성장 속에서 또 다른 행복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80이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무모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제 삶에서 가장 용기 있는 순간들이라고 느껴요. 이 말은 82세의 한정우 씨가 자신이 오래 꿈꿔왔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며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가족을 부양하느라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그냥 편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니 삶이 더 활기차졌어요. 매일 붓을 잡으며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 이상으로 자신만의 열정을 다시 발견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보다는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전과 성장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삶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도전은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것을 넘어 과정 속에서 느끼는 열정과 성취감이 더 큰 행복을 선사합니다. 75세의 김영순 씨는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그 당시 여건이 되지 않아 꿈을 미뤄야 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생기자 그는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잘 따라주지 않아 속상했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어느새 제가 좋아하는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연주를 들려주는 작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걸 찾은 것 같아요. 그의 웃음은 단순히 악기를 배우는 즐거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전 속에서 자신감을 되찾은 행복을 보여주었습니다. 70대 후반의 이지수 씨는 그동안 두려움 때문에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영어가 부족하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망설였지만 지금이 아니면 더 늦을 것 같다는 생각에 스스로 용기를 냈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보니 생각보다 두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삶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된 그는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전과 성장은 단순히 외적인 성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통해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새로운 도전이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할 때 우리의 뇌는 활발히 활동하며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78세의 박종길 씨는 독학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기초를 익히며 매일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시작했는데 점점 제 그림이 나아지는 걸 보면서 신기하고 뿌듯했어요. 박종길 씨는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모아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 당일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걸 해낼 줄 몰랐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박종길 씨의 이야기는 나이는 도전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새로운 도전은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며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갑니다. 나이는 도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성취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도전은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성취감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열정을 선물합니다. 삶에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거나 가보고 싶었던 곳에 한번 가보세요. 당신의 도전은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순간에 더 큰 의미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한 발 내디딘 작은 도전은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새로운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는 도전 속에서 발견한 자신감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늙는다는 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평온해지고 제 삶이 더 깊어지는 걸 느껴요. 이 말은 79세 강순자 씨가 친구들과 대화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그녀는 늘어나는 주름살과 몸의 변화를 거울 속에서 마주할 때마다 깊은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강순자 씨는 손주와 함께 앉아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때도 내가 지금처럼 늙는 나를 두려워했겠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 시절에 제가 참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그게 주름으로 남은 거라면 이건 내 삶의 훈장이에요. 아름다운 노년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삶을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노년을 쇠퇴와 상실의 시기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노년은 삶의 가장 깊고 풍요로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83세의 이정훈 씨는 은퇴 후 몇 년간 무기력함과 외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고 매일 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스스로를 살아있는 시계추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젊은 시절 써두었던 일기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노트를 펼치며 그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내가 쓴 거라고? 정말 서툴렀지만 뜨겁게 살았던 흔적이더라고요. 그는 일기를 읽으며 젊은 날의 자신을 떠올렸고 그때의 열정을 다시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자신이 걸어온 삶을 돌아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참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76세 김영숙 씨는 손녀와 함께 단풍을 보며 자신의 삶을 단풍에 비유했습니다. 봄의 꽃도 아름답지만 단풍은 단풍만의 깊은 색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저도 제 색깔이 더 뚜렷해진 것 같아요. 김영숙 씨는 젊은 시절 자신이 더 잘할 수 있었던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손녀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단순히 후회의 연속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늙어간다는 건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하는 거란다. 그녀는 손녀에게 이 말을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순간은 김영숙 씨에게 삶의 또 다른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가는 데에는 내적 성찰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삶을 여행처럼 여기며 각 순간을 감사히 받아들일 때 노년은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삶에서 가장 원숙하고 의미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삶을 긍정적으로 회고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 회고는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을 키워줍니다. 77세 박영철 씨는 은퇴 후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젊은 시절의 실수와 아쉬움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해낸 일들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작은 성취들이라도 해냈다는 걸 깨달으니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던지요. 그는 매일 일기를 쓰며 그동안 이룬 것들을 기록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손주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내적 성찰은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를 더 명확하게 바라보는 힘을 줍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것, 지나온 삶의 흔적을 기록하는 것,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난 추억을 나누는 작은 대화만으로도 내면의 평온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삶의 계절이 변하는 동안 우리는 더 많은 색깔과 깊이를 지니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 계절을 아름답고 원숙하게 보내는 데에는 과거를 사랑하고 현재를 감사히 여기며 미래를 담담히 맞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내적 성찰과 성숙을 통해 자신만의 깊은 아름다움을 완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며 세상과 연결된 삶을 만들어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있는 삶에서 발견한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은 내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에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이 말은 78세의 김정호 씨가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주 되뇌는 말입니다. 그는 은퇴 후 처음 몇 년간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며 무기력함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후회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그 질문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자신만의 시간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만나기로 정했어요. 그는 더 이상 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하루하루가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특히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82세의 박영애 씨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녀는 한때 무기력과 무료함에 빠져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흙을 만지고 채소가 자라는 걸 보면서 내가 시간을 살아있게 만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녀는 텃밭을 가꾸는 시간을 통해 자연과 연결되었고 더 나아가 자신과 연결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텃밭이 저를 새롭게 만들어줬어요.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시간 관리는 단순히 일정을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명확히 바라보게 하고 진정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제한된 자원임을 인식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신중히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루를 계획하며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작은 습관을 실천으로 옮기면 시간은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80세의 최정자 씨는 손자와 함께 스마트폰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자와 배우면서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최정자 씨는 스마트폰 일정 관리 앱을 통해 하루의 일정을 정리하고 가족들과도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돈독히 유지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보다 더 바쁜 할머니가 된 것 같아요. 라며 웃는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이를 통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녀의 변화는 단순히 편리함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간 관리는 하루를 넘어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입니다. 시간표를 만들거나 목표를 설정하는 단순한 실천이 점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에너지가 가장 높은 시간대를 찾아 그 시간에 중요한 계획을 집중적으로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히 할 일을 나열하기보다는 시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그 자체로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루하루를 계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며 자신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부터라도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작은 계획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당신의 삶에 깊이를 더할 것입니다. 이제 사랑과 지혜를 통해 세대를 이어가는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지 생각해보니 결국 남는 건 내가 나눴던 사랑과 지혜뿐이더라고요. 이 말은 85세의 김혜자 씨가 가족들과 대화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그녀는 자신이 남긴 재산이나 업적이 중요하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결국 사람들 마음속에 남는 건 돈이나 물건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고 어떤 깨달음을 나누었느냐가 진짜 가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라는 그녀의 말은 삶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랑과 지혜는 물질적 유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사랑과 지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만들어지고 나누어지는 과정입니다. 78세의 박종선 씨는 손주들과의 시간을 통해 이를 체감했다고 말합니다. 손주들이랑 처음엔 대화가 잘 안 됐어요. 서로 관심사가 너무 다르니까요. 그는 손주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비디오 게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주들과 함께 웃고
대화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박종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전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죠. 어릴 때의 실패와 성공 이야기부터 그때 얻었던 깨달음까지요. 그는 손주들과의 유대감이 깊어지면서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80세의 이정순 씨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독서 모임을 시작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젊은 세대와 함께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듣기 싫어할까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그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던질 때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나누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독서 모임에서 자신의 지혜를 나누는 동시에 젊은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시각을 배우며 자신도 성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지혜는 나누는 동시에 배우는 과정에서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82세의 최병호 씨는 사랑과 지혜를 나누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처음엔 그저 시간을 채우는 일이 될까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아이들에게 도전과 용기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는 모습을 보며 내가 이들에게 작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했어요. 최병호 씨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랑과 지혜를 나누는 일이 자신에게도 큰 위로와 만족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랑과 지혜를 남기는 일은 단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랑과 지혜를 나누는 삶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정은 곧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는 데는 거창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작은 모임에 참여하는 것,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이런 소소한 행동들이야말로 세대를 넘어 깊이 새겨지는 유산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은 우리의 마음속에 담긴 사랑과 지혜입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며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당신이 나누는 작은 사랑과 지혜는 다음 세대와 그 다음을 이어가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삶의 마지막 여정을 빛내줄 6가지 지혜를 나눴습니다. 첫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며 삶의 본질을 깨닫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과 감사의 순간을 발견하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새롭게 느껴보세요. 셋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과 활력을 얻는 법을 실천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할 때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넷째, 내적 성찰을 통해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더 깊이 있는 노년을 완성하세요. 다섯째, 시간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며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설계하세요. 시간은 우리 삶을 완성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여섯째, 사랑과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며 주변 사람들과 세대를 넘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삶은 매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작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6가지 지혜처럼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과 작은 실천을 통해
노년은 가장 빛나는 시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가족에게 진심 어린 말을 전하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을 걸어보세요. 늘 미뤄뒀던 취미나 도전을 시작하거나 손주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소소한 행동들이 하나둘 쌓이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특히 사랑과 지혜를 나누는 일은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과 함께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손주와 친구들에게 나눈 작은 이야기, 이웃에게 베푼 작은 친절,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는 세대를 넘어 오래도록 기억될 유산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유한하지만 우리가 나눈 사랑과 지혜는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사랑과 감사로 채워나가세요.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그 노력으로 더욱 빛날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사랑과 감사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작은 깨달음이 하나둘 모이면 어느새 인생이 술술 풀리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부드럽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값지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가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게도 잊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